자, 이번에는 재미있는 수학 강연 청해 듣는 400초 수학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김희진 선생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혹시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네네. 그렇죠. 그거잖아요. 그 5월이면 그 전라남도 그 한평군에서 하는 그 나비 축제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네. 이게 바로 나비 효과죠. 기발합니다. 그럼 어떻게 나비가 연결을 나서 하려면 오잖아. 굳이 또 연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 네, 나비 효과는 이제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대기의 변화까지 일으켜서 지구의 반대편에 허리케인 같은 폭풍우를 일으킨다라는 예를 빗댄 말이거든요. 네. 제가 사실 알고 있었죠. 그냥 뭐 즐거움 드리려고 거기 좀 아닌 것 축제가 같은데 더 아까 굉장히 진지한 것 같았어요. 축제가 좀 활성화되라는 의미로 제가 한번 홍보 차원에서 해드린 거고요. 네. 알고 있죠. 근데 이 나비 효과가 수학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뭐 혹시 기하급수 네? 점점 늘어나니까 요거 아니에요? 땡. 땡. 땡입니다. 아니에요. 아. 이 속에는 정말 상상 초월한 수학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네. 나비 효과 속 수학 이야기 제가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연이나 뭐 탄생 비화, 뭐 대충 나비 효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과연 수학에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는 어떤 건지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400초 수학 시작할게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나비 효과를 탄생시킨 수학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나비 효과란 나비의 작은 날개짓처럼 아주 작은 변화가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이론인데요. 어떻게 그런 큰 변화를 갖고 왔는지 궁금하시죠? 오늘날에도 많이 이야기되는 이 나비 효과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바로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인데요. 1965년 당시 미국 MIT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로렌츠는 항상 한 가지 의문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현대과학이 일식, 월식과 같은 천체운동, 그리고 로켓의 움직임과 변화 등은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하면서도 왜 유독 날씨만은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할까 하는 의문이었죠. 이 질문에 관한 답을 구하기 위해 로렌츠는 기온과 기압, 기압과 풍속 등 12개의 방정식을 만들어 수치들을 일일이 컴퓨터에 입력하며 기상 변화에 대한 예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한 공을 들여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로렌츠는 확신에 차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냅니다. 앞으로 평온한 날들이 이어지고 당분간 기상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후 로렌츠는 같은 방법으로 재실험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똑같은 수치와 자료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곧 엄청난 태풍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측이었던 거죠. 같은 방법으로 실험했지만 첫 번째 결과와 두 번째 결과가 상반된 이유. 처음엔 컴퓨터의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한 분석 후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은 바로 유효 숫자가 원인이었습니다. 로렌츠를 당황하게 한 이 유효 숫자는 무엇일까요? 수학에서의 유효 숫자란 바로 반올림하여 얻은 근사값에서 반올림하지 않은 부분에 의미 있는 숫자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2980이라는 숫자를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한다면 10의 자리의 수인 8이 반올림되어 100의 자리로 한 자리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3000이 되는데요. 이때 3000의 유효 숫자는 3000의 1000의 자리와 100의 자리 숫자인 3과 0이 됩니다. 유효 숫자가 두 개인 셈이죠. 만약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할 경우에는 어떨까요? 100의 자리 숫자인 9가 반올림되어 1000의 자리로 한 자리 올라가게 되어서 숫자는 역시 3000으로 똑같게 되지만 이 3000의 유효 숫자는 1개가 되는 겁니다. 즉 같은 숫자를 반올림했는데 어떤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느냐에 따라 유효 숫자의 개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 로렌츠의 기상실험에서 첫 번째 실험에서는 소수점 아래 뒷자리의 수치까지 정확하게 계산한 반면 두 번째 실험 당시의 연구원은
소수점 이와 뒷부분 자리는 좀 무시해도 별 차이가 없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소수점 아래 몇 자리의 수는 모두 무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0.5606127이라는 수가 있다면 정확한 수치 대신 소수점 아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숫자 0.5606만을 입력했던 것이죠. 그럴 경우 값은 비슷할지 몰라도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이 있죠. 바로 유효 숫자의 개수인데요. 0.5606127의 유효 숫자는 5, 6, 0, 6, 1, 2, 7로 총 7개가 되지만 뒤에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면 수는 0.5606이 되어 유효 숫자는 5, 6, 0, 6으로 총 4개가 됩니다. 결국 유효 숫자의 개수가 7개에서 4개로 줄어들면서 오차의 한계가 매우 커졌던 것이죠. 이 점을 통해 로렌츠는 나비 효과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1000분의 1단위 이하의 수치는 나비의 날개짓 정도에 불과한 조건으로 미약하고 사소한 조건으로 여겼었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유효 숫자의 개수가 달라지면서 예상치 못한 놀라운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 몇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날씨가 되어버리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로렌츠의 나비 효과 이론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주는 교훈처럼 수학 문제를 풀 때는 필요한 조건을 꼼꼼히 살피고 실수가 없도록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답을 내고 불필요한 오차가 생기는 것도 맞겠죠? 그리고 실수하지 말라는 잔소리 대신 나비 효과와 같은 여러 비하들을 예로 들어 알려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더욱 꼼꼼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학을 대하게 될 겁니다. 와, 정말 어느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할 때 정말 꼼꼼해야 된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진짜 잘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아까 보니까 그 두 번째 실험 연구원이 네. 그 소수점 자리를 무시했다가 이 엄청난 결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정말 숫자가 작더라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그래요.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수다학도 이 시청률은 좀 작지만 이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나비 효과거든요. 나비 효과잖아요. 사실은. 네. 마치 그 제가 이 수다학에서 방송 분량은 적지만 네. 방송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처럼. 그렇죠. 아, 인정해 주는 거예요? 100을 하죠, 100을 해.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어떡하겠어요, 지금 이 알았어, 상황에. 알았어요. 네. 어쨌든 그런 걸 작은 숫자지만 무시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게 수학이라는 학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작은 실수가 아예 결과를 그렇죠. 틀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비 효과처럼 작은 실수에도 엄청난 결과가 나온 예가 또 있는데요. 나사에서 3년간 우리 돈으로 6,6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화성 탐사 위성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통신이 두절되고 사라졌습니다. 네. 탐사에 실패한 거죠. 근데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아주 어이없는 실수였어요. 이게 로켓을 나가게 하는 힘, 그러니까 추력은 단위가 힘의 단위인 뉴턴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네. 파운드로 입력을 했던 거죠. 파운드는 뉴턴에 비해서 4.45배 더 큰 힘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수학 문제 풀다가도 자릿수를 틀리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단위를 통일을 잘못하는 바람에 생기는 엄청난 그런 실수가 있는 거잖아요. 역시 수학은 꼼꼼해야 더 잘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근데 오늘 얘기 중에 유효 숫자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수학에선 저희가 처음 다루는 단어인데 아이들이 좀 어려워할 것 같고 사실 저도 잘 모르겠고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네. 근사값에서 의미 있는 숫자를 유효 숫자라고 하는데 좀 헷갈리시죠? 네. 예를 들어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이리 씨가 팬들을 모아요. 게릴라 네. 콘서트를 해요. 어. 그러면 1시간 만에 몇 명 정도 모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시간 만에요? 네. 사실 그 솔직하게 저는 얘기하세요. 팬이 해외에도 많거든요. 그 미국에 팬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오프라 윈프리부터 해서 어머. 코난 뭐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시간 때문에 못 올 것 같고 네. 아마 이제 국내에서 이제 가까운 거리 정도만 생각했을 때 한 1,000명 정도는 모이지 않을까요? 1,000명? 1,000명. 네. 와. 지금 1,000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에
약 1000명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유효 숫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큰 의미가 달라지는데 만약에 1000에서 100이라고 하는 3개가 유효 숫자가 된다면 그것은 1의 자리 숫자에서 반올림을 한 것이 돼요. 그렇게 되면 약 1000명이라고 했지만 참값이라고 하는 것은 995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5보다는 작다라고 하는 범위가 되면서 네. 10이라고 하는 극간이 생기게 되는데 만약에 100자리에서 반올림을 했다 하게 된다면 500보다 크거나 작고 그 다음에 1500보다 작다라고 하는 1000이라고 하는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엄청난 차이네요. 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보통 키를 물어봐도 이런 식으로 대답해요. 이리 씨 키가 어떻게 되시죠? 저 일단은 뭐 180은 안 되고요. 네. 한 170. 네. 이 정도 저렇게 되죠. 한 170 170? 그건 170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한 정확하게 170. 보셨는데 네. 170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168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165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는 약 170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참값이라고 하는 게 165에서 175 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기 때문에 내 키가 165인데 175로 사람들이 예상할 수도 있게 있죠, 만드는 그쵸. 즉 유효 숫자라고 하는 것이 실생활에서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양반이에요. 저는 1, 뭐가 2cm, 양반이에요? 1, 2cm 속이지 다른 애들은 네. 막 5cm, 7cm 속이는 애들 있어요. 난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175로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라는 것만 꼭 알아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라고요. 자, 이 예보에 유효 숫자가 사용된 것처럼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쓰이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면서요, 선생님. 일단 피타고라스 정리로 토지 측량이 쉬워졌죠. 그다음에 뉴턴의 중력 법칙이 발견된 다음에 행성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게 됐고 일식, 월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됐고요. 데카르트는 천장에서 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서 X축, Y축을 생각해냈다고 하고 그다음에 벡터 개념이 컴퓨터와 로봇을 만드는데 아주 많이 활용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활 속 이야기들을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설명해주면 원리도 재미있게 익히고 또 흥미가 많이 돋아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런 이야기, 예시들 끌어모아서 팍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근데 무엇보다 아이들한테도 이런 걸 알려면 뭐 과학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수학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우리가 막 강조하지만 사실은 수학을 하면서 느끼지만 엄마가 먼저 좀 배워야 되겠다. 엄마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와 함께 배우고 함께 독서도 하고 이런 시간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400초 수학을 통해서 듣고 싶으신 여러분들의 수학적 궁금증 그리고 내 아이의 수학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수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